신이 나를 버렸구나. 신이 그냥 버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포로 수준이야.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의 당하는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이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선배님들. 저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 경기도권 땡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당했던 수모와 정말 위급했던 사연을 하나 제보합니다. 제보하는 이유는 이 제보를 통해 한 명의 훈련병이라도 저 같은 경험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거야. 후배들이 나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취미와 특기가 운동하는 것이었고 살면서 감기도 한번 안 걸려봤고 아픈 거라곤 고2 때 농구하다가 왼쪽 발목이 접질린 것이 다행 건강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입대를 하고 첫 주차에 신체검사와 예방접종 그리고 2주차에 제식과 정신교육 등등을 열심히 받았고 강제로 끌려왔지만 기왕 하는 거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훈련소 생활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 그래도 열심히 하자 이 마인드로 간 거야. 그리고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던 3주차에 저에게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갑자기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테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이 들기 전까지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조교가 소리 지르는 걸 듣다 보면 이게 몸이 아파서 정신이 없는 건지 아파서 정신이 없는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듣고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 있는 거야. 3주차 사격 훈련 때는 점심을 먹고 다시 사격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어지러워서 무릎에 손을 대고 허리를 숙여 잠시 있었는데 멀리서 커피 한잔 하던 의무부사관이 저를 발견하고는 인솔하던 조교에게 말을 하여 저를 사단 의무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딱 아파 보이니까 의무대로 보내라는 거였겠지. 그 부대는 특이하게 사단 의무대가 신병교육대에 같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을 쟀더니 39.4도 그러니까 온도가 되게 높아버린 거지. 링겔을 맞춰주고 잠시 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후에 달달하게 일가를 제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정신이 남아있는 거야. 뭔가 꿀을 빤다라는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제 소대 조교가 와서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몸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알았고 당시 날씨가 정말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깔깔이에 동계활동복은 입었지만 너무 추웠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판초위를 입고 저녁을 먹으러 집합하라는 조교에게 저녁을 못 먹겠다. 너무 몸이 안 좋다. 이제 막사에서 식당까지는 걸어서 20분이고 포대원들이 다 먹을 때까지는 또 야외에서 서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평균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있고 이제 본인이 이제 몸은 아프고 하니까 밥을 먹기가 좀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부분을 조교한테 어필을 한 거야. 하지만 그런 건 없다며 조금만 참고 전우들과 같이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조교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또 이제 결식은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강제로 데리고 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비를 엄청나게 맞고 밥을 먹고 돌아온 저는 몸 상태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오니 이게 웬걸? 야간 사격을 하러 가야 한다고 환복하고 판초를 입고 총기를 수령하라길래 저는 같은 병사인 조교에게 말해서는 아까처럼은 씨알도 안 먹히겠다 싶어서 행정방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간부에게 나 지금 너무 아프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까 의무대에 다녀오지 않았냐. 의무대에서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없을 거다. 그렇다고 소대원이 다 사격을 하러 가는데 너 혼자만 생활관에 두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 같이 사격을 가야 된다. 라는 답변을 듣고 비 철철 맞으면서 야간 사격을 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판초 위에 비까지 와서 습해서 덥다고 난리치는데 저는 추워서 죽을 뻔했고 여차저차 사격을 했지만 뭘 했는지 정확히 기억도 잘 나지 않더군요. 아마 그때부터 정신이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야간 사격을 하고 밤 10시쯤 복귀해서 10분 만에 하라는 샤워를 한운동 만운동 하고 근데 문제는 새벽 5시부터 6시 반 불침번 근무가 있었던 거야. 그걸 확인을 하고 잠이 들고 싶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너무 추웠고 입안부터 기관지는 바짝 말라서 호흡도 제대로 안 되는데 코는 다 막혀있고 머리는 아프고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미 아프다고 보고를 수차례 한 이후라서 더 이상 보고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이미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조치를 안 해주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계속 답답한 거야. 뭔가를 해주지는 않고 맞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포기를 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제 근무 전번초 동기가 저보고 일어나라고 하였고 저는 물이라도 먹으려고 정수기 앞에 선 순간 제가 쓰러졌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행정반에 있었고 당직을 서던 간부는 저를 사단 의무대로 데려갔고 수도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가야 할 것 같다 라는 말을 의무대 간부와 한 후 사단 의무대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진 저에게도
긴급 후송은 없었습니다. 아침 10시까지 사단 의무대 로비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 대기하는 곳에. 제가 너무 춥다고 모포라도 좀 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의무병은 모포를 다 빨아서 줄 수가 없다, 추우셔도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죠. 그때부터는 저는 무교였지만 신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신이 그냥 버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거의 포로 수준이야. 어디 전쟁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의 당하는 초 수준이거든. 이게 맞다며. 아무튼 간에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긴급 후송은 없었고 10시에 땡사단 예하 대대 인원들을 다 모아서 정기적으로 외진을 가는 45인승 버스에 저를 타라고 하며 가서 외진 받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이 버스를 타고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대 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모를까 훈련병이 외진이며 수도통합병원이며 뭘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혼자 그냥 딸랑 보내버린 거야. 저는 난생 처음 가본 수도통합병원에서 접수도 못하겠고 정신은 혼미하고 옆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이길래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전화를 받으면 더 마음 아파하실 걸 생각하니 못하겠어서 전화는 못하고 한참을 울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서럽겠어. 아는 사람은 없고 몸은 아파 죽겠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맞잖아.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어 접수를 겨우 하고, 참고로 접수할 때 안 거지만 훈련병은 군번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보통 훈련소 간부랑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훈련병도 아마 군번이 있을 텐데 그 군번줄을 3주차 때인가 4주차 때 늦게 주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본인 군번을 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확실하진 않아. 겨우겨우 호흡기 내과에서 대기를 하던 도중 열을 체크하더라고요. 40.1도가 나온 걸 본 간호장교는 9번이나 온도를 더 쟀습니다. 잘못 나온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진료를 하러 들어갔더니 군의관이 많이 아파 보이는데 입실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며 입실을 하려면 간부가 같이 와야 되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니 그런 처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위에 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수도통합병원에서 일주일 링거 맞고 쉬었습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한 거지만 원래 입실을 하면 3일치의 속옷, 활동복 등등을 훈련소나 자대에서 챙겨서 가져와야 하며 이 내용을 자대나 훈련소로 공문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훈련소에서도 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은 얘가 입실을 할 줄을 몰랐다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입실을 했다면은 훈련소에서도 이거를 뭐 보내주던가 직접 와서 주던가 그것도 없었던 거야. 또한 입실 처리를 위해 간부가 나중에라도 와야 하는데 단 한 번도 간부는 보이지 않았고 군의관의 연락을 받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면회를 오셔서 개인 카드를 주고 가셨습니다. 참고로 나라사랑 카드는 이제 분실 위험 때문에 신교대에서 다 걷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거로 팬티랑 로카티, 칫솔, 치약, 수건 등 민간 매장에서 사서 일주일 동안 생활했었습니다. 쓰다 보니 욕이 나오네요. 읽고 있는 나도 욕이 나와. 진짜 이 정도면 아까 얘기했던 포로야, 포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수통에서 쉬다가 왔습니다. 링겔도 맨날 맞고 약도 먹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 낫더라고요. 친구들은 훈련소 때 일주일이나 쉬었다고 개꿀빵 거 아니냐고 말하곤 하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저를 진료해준 수통 군의관이 저희 신교대로 훈련병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보내지 말라며 강력하게 공문인지 뭔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저의 경우가 매우 특이하고 이렇지 않은 조교님들과 간부님들이 더 많다는 거 압니다. 조교분들도 같은 병사고 수많은 훈련병을 통제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훈련병들이 아프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교님들 보이시죠? 여기서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뭐 조교분들이라던가 간부님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이게 정말 일부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정말 그냥 본인의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정신무장을 해서 가. 그래서 아파.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얘기해. 나 지금 나 아프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뭐 말인지 알지?